진주시가 최근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 중립을 위해 다양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다룰 기획보도, 첫 순서로 진주시 100원 버스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사천시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 우주항공과 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 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사천시는 앞서 내년도 본 예산을 1조 51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지리산과 덕유산 품에서 자란 함양 곶감이 올해는 쫄깃하고 달콤해졌습니다. 초매식 현장에선 활기찬 경매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동군의 올해 지역 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은 3.6%에 머물렀지만 청년 인구 감소 등 핵심 인구 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기금의 집행률보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썼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무대의 오페레타 박쥐부터 송년 콘서트 이탈리안 포테너스까지 연말 서부 경남이 문화로 따뜻하게 물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시가 최근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 중립을 위해 다양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경방송은 4차례에 걸쳐 진주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다룰 예정인데요. 첫 번째 순서로 올해 초 도입한 어린이 청소년 100원 버스의 성과를 짚어봅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찬바람에 입김이 훅훅 나는 이른 아침. 등교를 서두르는 학생들로 진주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이 붐빕니다. 추운 겨울날이지만 통유리로 설계된 스마트 정류장은 찬바람을 막아줄 뿐더러 온열 의자를 통해 얼어붙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녹입니다. 진주시는 몇 해 전부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올해 초 도입된 어린이 청소년 100원 버스입니다. 100원 버스는 학생들에게 재정적 여유를 가져다 주고 전에는 돈이 좀 교통비가 좀 많이 나가서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100원으로 바뀐 뒤부터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걸 좀 좋아하는데 좀 단 게 땡길 때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는 식으로 쓰고 있는. 학부모들에겐 경제적 부담을 더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들이 뭐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는 것도 부족할 때가 있을 텐데 그냥 애들이 100원으로서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좀 혹시 가정 경제에도 조금 보탬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적게나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100원 버스 도입은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396만 명에 불과했던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이용자 수는 올해 10월 말까지 549만 명으로 약 153만 명 늘어났습니다. 월 평균 15만 명의 이용객이 늘어난 셈인데 올 한 해를 기준으로 하면 전년보다 200만 명 많은 학생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주시는 어린이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증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실질적 교통비 절감은 물론 어릴 때부터 버스 이용 습관을 형성하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 지속 가능한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대중교통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남해군이 8일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경남도 예산복원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장충남 남해군수는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이경재 예결위원장, 예결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예산복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군수는 사업 적정성과 재정 투입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상임위 입장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남해군이 그동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온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지원 유무는 9일과 10일 열릴 예정인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를 둔 지역사회와 거듭된 문제 제기에 진주시가 적극적인 해명을 내놨습니다. 시는 먼저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는 진주시 기업 유치 사례 중 매우 드문 성과로 평가되고 있고 일각의 오해와 달리 센터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단부지 매입 시 시가 최대 135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지적에는 10년 후 카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액 회수될 비용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는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센터 유치 과정을 적극적 행정행위로 인정, 사업 추진 과정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천시가 제출한 사상 첫 1조 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심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천시의회는 국가 소별 제안 설명부터 축조 심사, 종합 심사를 거칠 예정인데요.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상임위에선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사천시 의회가 시가 제출한 1조 51억 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8일 시의회 상임위에선 국가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수도 사천시대 개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우주항공과에서는 항공과 우주산업 관련 육성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00억 원이 넘는 항공산업 관련 예산 편성에 비해 우주산업 예산은 비중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주 관련 기업도 육성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우주 항공과의 또 과의 맹칭도 맞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산업 육성은 지금 저희들 우주항공과 예산의 지금 반 이상이고 우주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업비가 없는데. 사천시는 내년 초 국도비 사업이 투자 심사 등을 통과하면 시비 매칭분을 추경으로 반영해 비율을 맞추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주 관련 지원 예산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전입 축하금이나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등을 통한 성과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전입대학생 이제 기숙사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연간 64만 원 정도 이제 돼 보입니다. 그 지역에 또 만약에 이런 그 정책이 있으면은 또 이제 주소지가 또 옮겨질 거 아닙니까? 또 우주항공청 직원 이주 정착금에 인구 증가 효과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사천시는 우주청 근무자 가운데 사천 거주 직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주 정착금을 통해 직원을 비롯해 가족까지 정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원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34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직원이 한 108명, 가족이 한 76명. 그래서 이런 그 이주 직원에 대한 어떤 이주 정착금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함으로써 한편 오는 15일까지 국가소별 제안 설명과 축조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종합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마무리하는 사천시 의회. 1조 원이 넘는 사천시 당초 예산안이 의결되는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산청군의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9,29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796억 원 증액된 규모로 올해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 예산 1,5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 규모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2,390억 원, 사회복지 분야 1,20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77억 원 순입니다. 하동군이 2026년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수출 유망 품목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지역 농축수협, 수출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수요 변화와 시장 리스크를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은 올해 녹차, 쌀, 딸기 등 주력 품목의 수출과 하동쌀 일본 수출, 하동차 문화관 뉴욕 진출을 진행했습니다. 군은 내년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시장 대응 전략 마련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의 청정자연에서 건조한 함양곶감은 임금님께 진상했을 정도로 그 맛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는 원료감 작황이 좋고 기후도 적합해 더 쫄깃하고 당도 높은 곶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8일 열린 초매식 현장을 김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황빛깔로 탐스럽게 익은 곶감이 달큰한 향을 풍깁니다. 지켜보는 경매인들의 손과 눈이 바빠집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의 청정자연에서 건조한 함양 곶감의 20번째 초매식 현장입니다. 올해는 원료감 작황이 좋아 착색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4만 접가량 늘었습니다. 이날 총 거래 금액도 8,500만 원을 넘어 지난해 초매식보다 28% 증가했습니다. 경매 최고가는 한 접에 22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꽃감 농사 짓고 제일 좋은 한 해인 것 같아요. 기후가 워낙 우리 꽃감 생산하기에 좋은 그런 기후였습니다. 소비자들이 바로 다 저게 구매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함양 곶감은 고종 황제에게 진상했을 정도로 육질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403개 농가에 225억 원을 안겨준 함양의 대표 농산물이기도 합니다. 군은 기후위기 대응과 판로 확대 등을 통해 곶감 품질 향상, 생산량 증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건조시설 현대화와 재배기술 고도화, 스마트 농업 도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또한 1월 말에는 서울에서 설맞이 곶감 특판 행사를 열어 다음해 1월 16일부터 함양 고종시 곶감 축제도 개최합니다. 한편 경매는 다음해 1월 말까지 안희농협 서하지점과 함양 산림조합 유통센터에서 각각 월목과 수토 진행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문체부가 주관한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경남도 내 7개소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지는 산청 동의보감촌과 거창군 3개소, 합천 3개소 등으로 도는 이를 통해 국비 약 1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지는 향후 베리어 프리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거쳐 관광지 특성에 맞는 시설 개선 작업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동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은 관련 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하동읍 화심리 일원이 천연물 식품 소재 연구와 사업화의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육성지구는 하동군이 추진 중인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와 연계돼 연구, 실증,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군은 농산업 혁신벨트, 부케이션 관광스테이 사업, 하동 차엠바이오 진흥원 기능 확대 등과 연계해 그린바이오 기업 협업과 창업 지원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겠다며 매년 1조 원이 투입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의 기준이 집행률에 머물고 있는 현실 속 이제는 사람이 얼마나 남고 들어오는 성과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지방소멸 대응기금. 하동군의 경우 지난해 기금 집행률은 3.6%로 전국에서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률과 별개로 유급 청년협력과 양성, 마을 단위 정주 프로그램, 치유 기반 인구 유입 사업 등 사람 중심의 관계 정주에 집중한 결과 청년 인구 유출은 최대 64.8%가 감소했고 귀농귀촌 인구는 매년 1,600여 명이 증가하며 핵심 인구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같이 원주민들과 어울리거나 이렇게 같이 화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내던 원주민들과 들어오신 귀촌인들이 좀 같이 어우러져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러한 인구 유입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하동군.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집행률이 낮은 지역은 우수 지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과는 사람에서 나타났지만 평가는 여전히 집행률을 향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금의 목적과 평가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사람이 늘고 머무는 결과 중심 평가로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장기적이고 어떤 지역 종합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쓰기보다는 단발적이고 임시적인 사업에 충당하는 경우가 일시적인 예산 집행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기금이 소멸을 막는 정책 도구가 아니라 소멸에 대응하는 절차에 머물고 있는 현실.
이제는 실제 주민 삶 개선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6일 경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서 제4회 진주시 e스포츠 협회장배 e스포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경기는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FC 온라인 등 정식 종목과 카트라이더, 스타크래프트 등 이벤트 경기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진주시가 2026 아시아 e스포츠 대회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국제대회 준비를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시민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함양군이 다음 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보를 위해 베트남에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다낭시 남자미면을 방문해 계절 근로자 신청자 286명의 경력과 기초 체력, 건강 상태 등을 현장 면접으로 확인한 뒤 135명을 선발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함양군과 동라이성, 경남도, 호찌민 사무소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남해마늘 연구소가 고농축 액상 스틱 생산 장비를 활용한 보물섬 흑마늘 콜라겐 젤리 스틱을 출시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유자 젤리 스틱과 같은 라인의 제품으로 흑마늘 고유의 풍미와 단맛을 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소는 시제품 생산과 일본 현지 관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배합비를 설정했다며 일본 소비자층을 겨냥한 맞춤형 포장재를 별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경남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전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먼저 조롱과 거짓으로 가득한 흥겨운 축제 오페레타 박쥐가 12월 12일 저녁 7시 30분, 12월 13일 오후 3시에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찾아옵니다. 왈츠의 황제 요한 슈트라우스가 남긴 호복절도 오페레타, 박쥐 박사 8키의 유쾌한 복수곡을 그린 작품인데요. 멋들어지고 감각적인 왈츠와 폴카의 춤곡, 그리고 유쾌하고 흥겨운 줄거리는 오페라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초심자 관객분들도 부담 없이 마음껏 무대에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연말을 풍성하게 장식해줄 특별한 하모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 송년 콘서트 이탈리안 포테너스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조반니 레체세, 알렉산드로 판토니, 우고 타르퀴니, 안젤로 포르테 등 세계적인 테너 4명의 하모니와 진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가 함께 어우러져 환상적인 겨울의 밤을 선물합니다. 운명의 힘 서곡, 페데리코의 탄식, 남몰래 흐르는 눈물 등 클래식 명곡부터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레퍼토리까지 약 100분간의 풍성한 무대가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진주시립교향악단이 2025 연말을 진주 시민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진주시립교향악단의 제116회 정기연주회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12월 19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93회 연주회 동안투 함께해서 편안하다는 12월 21일 오후 5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일 예정인데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담아낸 전통 국악의 매력, 따뜻한 감성과 유머,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의 무대들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2025) 진양호공원 눈꽃축제가 지난 6일 진양호공원 꿈키움동산앞 다이내믹 광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부스로 운영됐으며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축제를 즐겼습니다. 진주시가 제13회 아동정책 포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에서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적절성, 이행 충실성, 성과 달성도 등 세계 영역 14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남도 내 19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남 지역 대학 가운데 경상국립대가 유일하게 법무부의 과학기술 유학생 영주권 패스트트랙 참여대학에 선정됐습니다. 법무부의 K스타 비자 트랙은 기존 카이스트 등 5개 과기원 유학생에게 부여하던 제도를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우수인재로 추천된 과학기술 유학생에는 졸업 즉시 거주 자격이 부여되고 일반 유학생은 최소 6년가량 필요한 영주 자격 취득 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5개 과기원과 경상국립대를 포함해 전국 32개 대학에서 K스타 비자 트랙을 운영합니다. 하동군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원의 입소자 76명에 대해 전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2022년 현지 조사에서 인력 배치 기준 위반 등이 적발돼 부당 청구금 7억 4,400만 원 환수와 업무 정지 100일을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업무 정지 확정에 따라 군은 어르신 안전을 위해 동절기 이전 전원을 명령했고 요양원은 12월 1일자로 관내 관해시설 18곳에 분산 전원을 완료했습니다. 경남 지역 공무원 교사 노조가 근무 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도내 14개 단체로 구성된 노조는 8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공무원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 기준에도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정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등을 요구했습니다. 8일 새벽 6시 35분쯤 사천시 삼천포 중앙시장 인근에서 80대 여성 B씨가 무면허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는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도주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고 다시 달아났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1차 충돌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A씨를 검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먼저 주간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 변화가 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최저 기온은 화요일에 영하 6도까지 떨어지다 점차 올라 주말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목요일부터 흐리거나 구름 많은 하늘 보이다 토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하늘은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영하 6도, 사천과 남해 영하 2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1도 분포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세종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제주 11도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시각은 낮 12시 17분, 간조시각은 저녁 6시 1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